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과자. 이번 녹음은 대서양 헌장에 관한 것입니다. (2021년 6월 14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뉴스를 보면 영국에서 G7 정상회의를 하기 위해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뭘 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미국 대통령과 영국의 수상이 앞으로 뭐 어떻게 살아가자 이런 걸 합의를 보면서 그 합의 본 내용의 제목으로 New Atlantic Charter, 새로운 대서양 헌장, 이거를 제목으로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대서양 헌장, 루즈벨트와 처칠이 합의를 본 대서양 헌장을 80년 뒤에 다시 한번 되살려보는 그런 흥미로운 역사적인 장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한국에서 이것을 보도하는 과정에 보면 뭐 41년에 처칠과 루즈벨트가 어떻게 했다 하는 내용들이 잔뜩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뭐 영국과 미국은 영토 확장을 원하지 않으며 영토 변경이라는 것은 당사국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야 하며, 이번에 침략을 한 나라들은 나중에 군비를 축소해야 되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중에 유엔을 만드는 기초적인 생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죠. 한국에서 그거 설명하는 건 아주 좋은데 뉴질랜드하고 호주 신문에서 그걸 보도하는 과정에 애틀랜틱 차터라는 걸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하지?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냥 넘어가면 이런 건 뭐 당연히 알잖아, 이걸 신문에 설명할 필요가 있어? 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기사를 그 부분에 집중하여 과연 이걸 설명할까 안 할까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았는데, 다행히도 그거를 호주신문, 뉴질랜드 신문에서 한두 문장씩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41년에 어떻게 한 거임. 그러니까 대서양 헌장이라는 것에 대한 기존의 상식이 없더라도 이런 뉴스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번 녹음에서 하려는 것은 그 애틀랜틱 차터라는 게 뭐다라는 걸 알아보는 것,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 찾아보면 너무나 쉽게 나와 있고 그냥 신문 기사에도 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2차 대전이 어떻게 끝났고 그 애틀랜틱 차터라는 것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됐는지를 다 알고 있지만, 당시 41년 혹은 그 몇 년 뒤에 이러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그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다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이 대서양 헌장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그것이 처음 뉴질랜드 신문 41년 그때쯤에, 혹은 그로부터 몇 년 후 호주 신문, 이것도 40년대죠. 그때 이것이 양쪽 나라의 신문에 언급되었을 때 호주와 뉴질랜드의 신문은 이 소재에 대해서 어떤 보도를 했을까를 간단히 알아봄으로써 당시에 이 소재에 대한 기분을 한번 짐작해보는 것, 그것이 이 녹음의 목표입니다. 아주 다행히도 뉴질랜드는 옛날 신문을 정부 사이트에다가 다 모아놨어요. 뭐 빠진 게 뭐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찾아보고 싶으면 거의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했다는 게 1941년 8월이라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직후에 뉴질랜드에 이게 처음 보도되기 시작했을 때의 기사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기사 몇 개를 보려고 합니다. 호주 신문도 남아있는데 스캔한 게 약간 불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주로 뉴질랜드 신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정부 사이트에 nationallibrary.govt.nz, 여기에 가면 옛날 신문을 볼 수 있는데, 그것 중에 이브닝 스타라는 신문이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1941년 8월 판을 보고 있는데요. 뭐 많은 기사는 외신이죠. 영국에서 온 소식을 그대로 실은 것인데 그것 중에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시간으로 41년 8월 20일 날짜로 된 것이니까 이 사건 자체들은 영국 시간으로 8월 19일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기사는 아주 예외적으로 커다란 활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Safe return, Mr. Churchill back in Britain. 그러니까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거죠. 처칠 수상이 영국으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훨씬 작은 활자로 Importance of Atlantic Char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애틀랜틱 차터에다가 아직 따옴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모두가 받아들인 정식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냥 이렇게 부른다, 이런 의미로 따옴표를 한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2차 대전이 어떻게 끝났는지 다 알고 있고 2차 대전이 끝나는 과정과 그 이후에 이 대서양 헌장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에 뭐가 관심 있느냐 하면 이 수상과 그 일행이 과연 미국까지 안전하게 독일군의 공격을 피해서 갔다 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관심사였던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갔다 온 곳은 캐나다 영토인데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여기에 나온 문장을 보도록 하면 However powerful the battleship on which he traveled to and from 그 수상이 타고 갔던 전함이 아무리 힘센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However numerous and alert the escort 그 호위하는 함대가 아무리 크고 경계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위험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 위험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됐다. 왜냐하면 잘 돌아왔으니까 그랬다는 것이죠. 같은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미국 대통령과 영국의 수상이 이번 일 때문에 칭찬을 받아 마땅한데 그 이유는 Not so much because it was dramatic. 그것이 극적이어서라기보다는 이게 상당히 극적으로 이걸 했는데 좀 이따 그 얘기는 더 하도록 하고 As because it was direct. 극적이었기 때문이어서라기보다는 그것이 직접적인 의사소통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무슨 뭐 편지를 주고받았다거나 뭐 전보를 쳤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보냈다거나 그랬겠지만 이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사이에 긴밀한 의사소통이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한 덩어리가 돼서 이제 협력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같은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병사들이 어떤 무기를 써가지고 싸우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It is also a conflict of ideas. 이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이라는 것이 신념의 충돌이라는 거죠. 의견의 충돌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 In their Declaration of Common Principles in the Charter of Atlantic 그 대서양 헌장이라는 것에 나와 있는 서로 합의본 원칙 그것을 선언한 것에 보면 의견의 충돌이라는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가 이런 얘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기서 그 대서양 선언이라는 것을 말하는 과정에 as it has been called 그것의 이름이 그거라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명칭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며칠밖에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사에 대한 내용은 거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있는 기사는 Wonderful Reception. 그래서 처칠이 런던에 도착하는 순간, 그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 뭐 사람들이 환호하고 뭐 사람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고 이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차에 내려서 처칠이 뭐 돌아와서 기쁘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서 환영하려고 많이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 중 한 사람에게 You have done it very well.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에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Albert Victor Alexander라는 사람이랍니다. 1885년생이라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 하고 있던 역할이 해군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이에요. 지금도 대한민국도 보면 국방부 장관 자신은 그 장관을 할 때에는 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이 Albert Victor Alexander라는 사람도 그 전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젊었을 때는 현역 군인이었던 적이 있긴 하지만 이거를 할 때는 지금 41년 이때는 50대 중반인 상태에서는 해군을 담당하는 장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해군을 관리하는 정치가 그거였던 건데 지금 그 사람이 맡은 일은 뭐였겠습니까? 수상의 일행이 영국을 출발하여 대서양을 건너서 반대편에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며칠 동안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한 3일 내지 4일 동안 같이 있는데 그거를 하고 돌아올 때까지 아무런 피해, 아무런 사고가 없는 것 그것의 역할을 이 사람이 맡은 거죠. 근데 아무 일이 없이 잘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처칠이 이 사람에게 아주 잘했어요 라고 말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Your safe return has taken a load off my mind. 수상께서 돌아오시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 사람이 출발할 때부터 수상내 일행이 출발할 때부터 이 사람은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대서양에서 무슨 뭐 독일군 잠수함이나 아니면 뭐 비행기나 이런 거에 공격을 받기라도 하면 큰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연락을 기다리면서 부하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지난 한 보름 정도를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제서야 이제 안심하고 편하게 잘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당시의 신문을 봐서 이걸 알게 된 것인데,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자료들을 모아다가 근래에 쓰게 된 글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밀리에, 처칠 측과 루즈벨트 측이 얼마나 비밀리에 이걸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미국에서 나온 보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년 8월 13일에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났다는 거예요. Probably for the first time in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처음으로 The whereabouts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been unknown for 3 days. 아마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3일 동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대통령이 사라질 때는, 루즈벨트가 사라질 때는 낚시를 좀 할게요. 그리고서는 낚시 배 위에 올라가서 낚시를 하는 척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통령 낚시 배에서 낚시하는 척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가짜였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연기를 하고 있던 것인데 배 위에서 그런 척하고 또 육지의 사람들은 그 대통령인 줄 알고 거기다 손을 흔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부터가 이제 작전이었던 거죠. 겉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해군 배를 타고 처치를 만나러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저도 이 녹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도를 봤는데요. 미국의 동북쪽의 맨 끝에 있는 주 이름이 메인이죠. 그 메인에서도 수천 킬로를 동북쪽으로 더 갑니다. 그러면 캐나다 영토인 노바스코시아가 나오죠. 거기서 또 한참 더 동북쪽으로 가면 섬이 있죠. 뉴펀들랜드. 거기에 플러센시아 베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생기기는 좀 안전하게 생겼군요. 거기까지 미국 대통령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아주 먼 데까지 가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영국에서 올만한 데까지 가주고, 그리고 반대쪽에서 영국 쪽에서는 그나마 여기가 대서양을 건너서 오기에 좀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두 사람이 8월 9일부터 만나가지고, 그게 목, 금, 토, 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합의를 보고 공식적인 발표는 그 다음 날인 14일자로 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서양 헌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여기를 갈 때 무슨 국무회의에서 내가 이제 영국 수상을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간 게 아니랍니다. 이것을 최소한의 사람들한테만 이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누구한테도 말을 안 하느냐, 여기 Secretary of War, 당시에 뭐 전쟁부 장관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인데 그 사람한테도 비밀로 했대요. 그리고 또 The Secretary of State, 이거 뉴스에 많이 나오는 역할이죠. 이 사람한테도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근처에 있는 사람들과 그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군인들만 이걸 알고 거기를 갔답니다. 이렇게까지 비밀로 해야 했던 이유는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Necessary to shield the two leaders from possible attacks by German U-boats or bombers. 그러니까 이렇게 비밀로 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독일 잠수함의 공격 혹은 독일 폭격기의 공격이지만 그 뒤에 또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American isolationist, wary of any secret agreements that might draw the United States into war. 단순히 독일의 공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피해야 되냐면 미국 내에 저 유럽에서 하고 있는 전쟁은 유럽 사람들끼리 전쟁이니까 미국은 관여해선 안 된다. 거기에 왜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이 따라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혹시 미국 대통령이 전쟁 당사자들을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 처칠이죠. 만나가지고 괜히 무슨 비밀 약속이라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미국이 전쟁에 참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사람들도 이렇게 만난다는 것을 알면 난리를 부릴 테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이걸 비밀로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한테 알린 채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데 가서 영국 사람들을 기다리고, 영국에서도 이걸 상당히 비밀리에 이걸 진행했는데 거기서 힌트를 얻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짐작을 하게 되었느냐, 8월 6일에 6일이 보니까 월요일이군요. 왜 여기 호주 수상, 영국 수상, 뉴질랜드 수상 이런 사람들 보면 허구 헛날 의회에서 야당 당수랑 그 티격태격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티격태격 해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8월 6일이. 근데 처칠이 티격태격 해야 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하원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돌았답니다. 야, 처칠이 안 보인다. 처칠이 의회에 없다는 건 뭔가 중요한 거니까 혹시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간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정말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 건데요.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The Atlantic Charter's Surprising History라는 글이 있는데 그게 history.com에 올라온 글이고
2016년에 올라와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2018년까지 업데이트를 한 글이에요. 그걸 보시면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죠. 뉴질랜드 신문으로 돌아가서 아까 수상이 기차에서 내려서 해군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에게 수고했다라고 말했다는 거 여기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나온 기사는 수상이 왕이랑 같이 점심 먹었다. 그게 또 같은 날에 나온 기사고요. 이게 다 지금 8월 19일 날짜로 전송이 된 그런 기사들입니다. 당시의 왕은 지금 여왕 할머니네 아버지죠. 조지 6세고 그 다음에 나온 기사는 왕이 영화를 보러 갔다는 제목인데 어떤 영화냐면 이번에 영국 수상과 미국 대통령이 만난 것을 소재로 해서 보도 영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형식은 아마 대한뉴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들었더니 이제 왕이 그걸 보러 갔죠. 그래서 기사의 제목이 이겁니다. King sees film. 왕이 그 영상을 보러 갔다. 그 다음에 나온 기사는 Mr. Churchill witnesses film. 또 같은 보도 영상을 수상 자신도 보러 간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날에 한 점심때쯤 벌어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갔다 와서 왕도 보도 자료를 보고 수상도 자기 보도 자료를 보고 그다음에 같이 밥도 먹고 이랬던 것이죠. 이게 뉴질랜드 신문 8월 20일자로 나온 것이고요. 여기까지는 이 사람들도 대서양 헌장이라는 거에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것을 그런 일이 있었음이라고 보도하는 것인데 이로부터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그 사이에 알려진 내용이 점점 더 많아져서 사람들이 이것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글을 하나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본 신문은 이브닝 스타라는 거였는데 지금부터는 Northern Advocate라는 신문을 보려고 합니다. 41년 8월 25일자로 나온 이걸 사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큼지막한 글이 났는데 그 글의 제목이 바로 The Atlantic Charter, 대서양 헌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설을 썼어요. 그 사설 속에서 이제 당시에 뉴질랜드 신문사에서 생각한 내용을 이것저것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만 알아보자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관심 가졌던 것은 왜 미국은 연합군을 돕지 않을까요? 언제 연합군을 도울까요? 이런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사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국 수상이 미국 갔다 와서 한 연설의 내용을 봐라. 그 행간을 읽어보면 미국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잘 나와 있다. 여기서 말하는 행간이란 단어는요. 제가 고른 단어가 아닙니다. 이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To read between the lines of the great speech made by the British Prime Minister.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이야기죠. 조바심 내지 말고 미국의 입장은 처칠의 연설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거죠. 이 글의 제목이 대서양 헌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대서양 헌장이라는 것은 그것의 내용이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 대서양 헌장이라는 것으로 하려는 일 중에 하나가 지난번 세계대전의 평화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 그러한 실수를 이번에는 피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영국 수상이 계속 강조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전후에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세계관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한번 했으니까 그건 잠시 접어두고 지금은 히틀러를 무찌르는 데에 모든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서양 헌장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쪽이 전쟁에 지면 히틀러네가 이루려고 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 그런 질서를 The Rule of Herrenvolk 그렇게 부른답니다. 거기에 있는 긴 단어는 독일어 단어겠죠. 자기들이 통제하는 세상, 그런 세상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비밀 경찰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수용소가 있고 그 다음에 줄 세워놓고 총을 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히틀러네 쪽에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랑 싸우는 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처칠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설에 따르면.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당시에 연합국에서 이루려는 새로운 세계, 그 세계는 어떤 세상인지를 잘 보여주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이 대서양 헌장이라는 것에 나와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일주일 전에 나온 거를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뉴질랜드 신문 두 가지의 41년 기사를 보았는데 그 다음에 보려고 하는 기사는 1945년 5월 8일 기사예요. 화요일이군요. 이 신문은
워윅 데일리 뉴스라는 퀸즐랜드에서 나온, 호주에서 나온 신문인데요. 이날 아주 커다란 뉴스가 있었어요. 엄청난 커다란 활자로 독일이 항복했다, 이렇게 큰 제목으로 실었고요.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밑에 설명했고, 그 과정의 주요 등장인물을 사진과 함께 소개했는데요. 왼쪽 위에는 아이젠하워가 있고, 오른쪽에는 몽고메리 장군이 있고, 그 밑에는 처칠 사진이 있고, 처칠 아주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군요. 그 밑에는 스탈린 사진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스탈린이 당시에 64살이었다는데 스탈린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하면 그 러시아 사람들을 잘 통합한 그런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 소개했고, 그 왼쪽에는 보면 루즈벨트의 사진이 있고, 그 루즈벨트를 소개하는,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문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루즈벨트 사진보다는 아이젠하워 사진이 훨씬 크고 처칠 사진보다는 몽고메리 사진이 훨씬 크군요. 이렇게 중요한 등장인물을 잔뜩 보여주는 그 신문 일면인데, 거기에 오른쪽의 중간쯤에 또 아주 커다란 글씨로 대서양 헌장, 애틀랜틱 차터라고 또 다른 별개의 기사를 하나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 그러니까 당시 45년 5월 달에 나온 이 신문의 일면을 보면 2차 대전의 중요한 사람들 얼굴이 나오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나온 중요한 제목이 바로 대서양 헌장이니까, 대서양 헌장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자주 사용했던 그러한 소재였고, 따라서 그것이 나중에 유엔을 만드는 기본적인 생각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죠. 여기까지 대서양 헌장을 다룬, 혹은 대서양 헌장을 언급한 1940년대의 호주, 뉴질랜드 신문 기사를 봄으로써 당시에 이 두 나라에서 이것을 어떻게 느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해보는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대서양 헌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